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은 국왕이 신의 권력을 대리하여 나라를 통치하는 왕권 신수설이라는 제도하에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은 기본적인 권리들조차 떠올리기 힘들었고 왕의 말이 곧 법이었던 시대였습니다. 허나 토마스 페인, 토마스 제퍼슨, 조지 워싱턴을 비롯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기독교를 믿지 않았으며 영국 국왕에 대항하여 왕 혹은 교회가 아닌 개인들에게도 똑같이 신이 부여한 인권이 주어진다 주장하였습니다. 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기독교를 믿지 않았으며 어떻게 인권이라는 개념을 처음 떠올리게 되었을까요? 역사 테라피 시즌 2 2화 인권과 종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SPNSTV의 조준호 PD입니다. 오늘 역사 테라피 시즌 2 에피소드 2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저번 편에 사실 굉장히 큰 어택을 저희가 했는데 독립 그리고 또 독립으로 인한 현대의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특히 미국을 기점으로 이제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상식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미국이 영국에서부터 이제 독립을 취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독립의 가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독립의 가치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독립선언서에 네.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정확히는 인권이라고 하진 않고요. 권리를 모든 인간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인권이긴 한데 human rights라고 하진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자명하다. 이 진실이 자명하다고 우리는 본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인간이라는 거를 보니까 그런 건가? 아니면은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동물적으로 느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당시에 과학의 발달을 많이 하면서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다. 과학을 통해서 점점 뉴턴이 뭐 데카르트가 막 뭐 중력을 알려주고 뭐 행성이 어떻게 움직이고 지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 과학적인 이해가 생기고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과학의 진보가 생기니까 지식인들이 유럽인의 계몽주의 지식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거대한 우주라는 게 자연이라는 것이 정해진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구나. 그럼 이 법칙을 만든 존재가 있지 않을까? 그게 신이구나. 그럼 이 신의 뜻이라는 것은 성경에 담겨 있는 기독교적인 신의 뜻이 아니라 이 자연의 법칙이 신의 뜻이 아닐까? 라는 믿음이 생겨요. 흐름이 생겨요. 이거를 일반적으로 계몽주의라고 하고 계몽주의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서 기독교를 안 믿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서 기독교를 믿은 사람은 소수예요. 그래서 아까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 진실, 이거를 영어로는 deism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토마스 페인, 토마스 제퍼슨, 조지 워싱턴 전부 다 이신론자였습니다. 데이스트. 무신론이랑 달라요. 신이 있다고 믿는데 신은 설계자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막 구름에서 나와가지고 개입을 하거나 기적을 만들어서 막 개입을 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을 좀 만들어 놓은 법칙을 만든 약간 워치메이커처럼 마치 지금 요새는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시뮬레이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주가 게임이다. 우주를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신은 어떤 기독교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인격신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 자연법을 만들어 놓고 창조해 놓고서 딱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존재다. 과학자들이 하는 행위가 단순히 어떤 그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신의 뜻을 알아가는 거라고 본 거예요. 이 우주 물리적인 법칙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살아야겠구나. 이런 이제 철학적인 사조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이 여기다가 독립선언에다가 endowed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by the creator 라고 했을 때 크리에이터를 창조주의 신으로서 쓴 거고 가시라고 안 하고 크리에이터라고 써요. 기독교적인 가시나 야훼라고 하지 않고 creator with a capital C 창조주가 했고 그리고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life, liberty and pursuit of happiness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권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런 계몽주의적인 사조 안에서 이신론자적인 어떤 워치메이커 같은 시계를 만드는 어떤 창조주 같은 사람의 자연의 법칙이 있고 이게 자연의 법이다. 이게 자연의 어떤 법칙이다. 모든 인간은 권리가 있다. unalienable이라는 거는 뺏어갈 수 없는 불가침한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권리에 대해서는 또 다른 편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믿음, 신앙이에요. 이거는 종교적인 신앙인 겁니다. 그렇죠. 이걸 근데 증명하라고 하지 않고 자명하다고 해요. 이게 당연한 거다. 그냥
주어진 거다. 우기는 거예요. 영국 왕한테. 왜냐면 영국 왕은 이걸 동의하지 않거든. 영국 왕한테는 권리가 있는 존재는 자기밖에 없어요. 서양의 세계관에서 권리는 신이 줘요. 중국의 세계관에서 권리는 천하, 하늘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아니야. 나는 그런 신 안 믿고 우리의 신은 창조주고 creator with a capital C고 근데 얘가 약간 모호하게 남겨둔 게 혁명의 아버지들은 이신론자들이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그 미국 식민지의 주민들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너가 주장하는 교황이나 영국 성공회의 그 국교의 그런 권리 체계를 나는 인정하지 않아. 나는 너무 자명하게 이 우주의 창조주인 신이 나한테 직접 준 불가침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거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권이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 권리라는 말은 어디서 온 거냐. 제가 지난 시간에 엔젤 투자 때도 얘기했었지만 이 권리라는 것은 진짜 아름다운 미국의 발명품이거든요. 서양의 발명품이고 이것 덕분에 우리가 다 권리가 있는 거예요. 끌려가서 그냥 죽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 행복을 추구하고 생명을 보존할 권리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이 권리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면은 우리 티페인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 티페인 형님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냐면은 제가 영국 옥스퍼드에서 석사 논문을 쓸 때 1년 동안 이 양반이랑 살았어요. 저의 논문 주제였고 석사 논문 주제였고 이 사람이 평생 썼던 글들을 제가 다 읽었어요. 논문 써야 되니까. 다 읽었고 근데 순서대로 읽다 보니까 마지막에 읽게 되는 글이 이 사람의 유언장이었어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거든요.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사람이 미국 혁명만 참여했던 게 아니라 영국인인데 미국에 가서 미국 혁명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뭐 했냐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프랑스 혁명에도 참여했어요. 프랑스 혁명 국회의 국회의원이었어요. 프랑스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왜? 그들한테는 이 사람이 미국 혁명의 영웅인 거야. 그치. 마치 미국 혁명에서 프랑스 장군이 라파에트가 참여해서 도와줬기 때문에 라파에트는 미국에서도 혁명의 아버지로 불려요. 프랑스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메가더 같은 존재인 거죠. 미국 국민들한테 라파에트가. 근데 프랑스 혁명에서 토마스 페인이 한 거는 마치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체게바라의 원조예요. 체게바라는 쿠바 사람이지만 쿠바에서만 혁명을 한 게 아니라 막 남미로 가서 혁명을 여러 나라에서 했던 이런 국제주의적인 혁명가잖아요. 근데 사실 체게바라는 그렇게 성공을 많이 못했어요. 근데 토마스 페인은 미국 혁명도 성공했고 프랑스 혁명도 성공을 해서 나폴레옹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폴레옹이 토마스 페인 책을 비고 잔다 그랬어. 베개로. 근데 그 토마스 페인이 썼던 책이 상식이라는 책이 있지만 미국 혁명을 일으켰던 책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도 책을 썼거든요. 하나를 더. 두 개를 썼어요. 뭘 썼냐면은 하나는 Rights of Man. 인간의 권리, 인권이라는 제목의 그냥 딱 책을 쓴 거야. Human Rights라고는 안 했습니다. 왜? 여자는 아직 아니거든. 근데 토마스 페인은 여자도 그 권리를 주장하진 않았지만 거기까지는 안 됐구나. 거기까지 안 됐어. 토마스 페인의 친구들은 했어요. 메리 로스턴크래프트라고 하는 사람은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an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성 권리를 주장했고 토마스 페인도 여성 권리를 그렇게 반대하진 않았어. 적극적으로 주장하진 않았어요. 조금 달랐구나. 좀 달랐어. 남성의 권리와 여성의 권리가 조금 달랐던. 토마스 페인은 그렇지만 근데 토마스 페인한테 평가를 할 거는 노예 해방을 주장했어요. 흑인도 권리가 있다. 동양인도 있고. 그러니까 남자는 있다.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좀 조용하긴 했어요. 왜냐면 토마스 페인이 여성 관계가 이렇게 순탄하지 않았어. 왜요? 너드였나? 약간 결혼 생활이 그 순탄하지 않았고 그래서 애초에 영국을 뜬 거야. 죽을 때까지 솔로로 살았고. 그 벤데타가 있구나. 벤데타가 좀 있을 것 같아. 심지어는 토마스 페인은 우리가 잘 아는 미합 중국,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에요. 이거는 사실 근데 아직 완벽하게 증명되진 않는데 학계의 정설입니다.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말을 처음 쓴 것도 토마스 페인이야. 혁명 일으킨 것도 토마스 페인이야. Rights of Man 쓴 것도. 근데 죽을 때 너무 불쌍하게 죽었어. 왜요? 유언장을 보면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왜? 왜냐면은 이 사람이 너무 급진적이었던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는 무슨 소리 들었냐면은 너는 무신론자 아니냐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말기에는. 왜냐하면 이게 워싱턴도 그렇고 제퍼슨도 그렇고 약간 기독교인인 척을 해야 되거든. 미국에서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사실 막 뭐
오바마나 클린턴이나 케네디가 진짜 기독교인이냐 뭐냐, 트럼프가 진짜 신앙이 있냐 모르지. 근데 미국 대통령은 무조건 많이 팔긴 하더라고. 교회 다니는 척을 해야 돼요. 무조건 신앙인인 척을 하고 성경 위에 손 올리고 선서해야 돼. 그렇지. 토마스 페인은 그러지 않았어. 제퍼슨이 약간 그런 척을 했고, 볼지했네 사람이. 페인은 그리고 노예 해방을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죽을 때까지. 근데 제퍼슨이랑 워싱턴은 인권을 얘기하면서 노예가 많았어. 제퍼슨은 심지어 노예 해방을 주장하기도 해요. 제퍼슨은. 근데 노예가 있어. 아, 내 노예만 빼고. 그리고 노예랑 애도 나왔어. 많이 나왔어. 그래서 제퍼슨은 굉장히 좀 모호한, 미국 독립선언을 쓴 사람은 좀 모호한 인물인데, 페인은 대쪽 같아서 대통령도 안 했고 대통령 할 사람도 아니었고 전봉준 같은 혁명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혁명 이후에 80년대 90년대에 좀 팽을 당하는구나. 약간 제퍼슨도 약간 선 긋고 F였는데 약간 너 좀 그만 좀 해라. 이제 독립했잖아. 그래. 왜 이렇게 계속 노예 해방하자 그러고 임마. 그렇지. 불평하거든. 왜 이렇게 교회 계속 종교 비판하고 왜 계속 그러냐.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프랑스 혁명이 너무 이제 급진적으로 가다가 나폴레옹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려놨기 때문에 이 자코뱅들과 로베스피에르를 처단하고, 근데 페인이 약간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죽을 땐 되게 외롭게 죽었고 솔로로. 유언을 읽으면서 제가 그래서 짠한 마음이 들었을 정도로 이 사람 진짜 너무 시대를 앞서갔는데,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기 전에. 야, 그래도 내가 인생에서 혁명 2개 한 거면은 꽤 잘 살지 않았냐? 이러고 가십니다. 실제로 혁명 2개를 직접 다 참여한 거의 유일한 인물이라고 보면 돼요. 아, 그럼 그 Rights of Man 거기는 좀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이 Rights of Man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얘기는 지금 우리한테는 너무 상식적이에요. 또 다른 상식. 너무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맥락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신론, 이 디이즘의 세계관을 온전히 체감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저도 그 논문을 쓰다가 느낀 건데, 지금 같은 우리 시대의 그 과학적인 세계관에서는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안 믿거나 과학을 믿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마치 종교와 과학은 같이 갈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특히 다윈 이후에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이후에는, 진화론이 나온 이후에는 맞아. 야, 창조론 믿어? 아니면은 진화론 믿어? 이걸로 갈리거든요. 맞아요. 특히 최근에 미국에서 막 리차드 도킨스나 히친스나 이런 그 새로운 샘 해리스나 이런 그 무신론자들이, 뉴 에이시 무신론자들이 나오면서 마치 미국이나 어떤 근대적인 과학의 가치를 믿으면은 종교랑 양립할 수 없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 라는 이 믿음이 실제 미국 헌법에 들어있어요.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라고 들어있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독립선언에는 처음부터 자기네들의 주장의 근거가 이 크리에이터들이 우리한테 certain unalienable rights를 줬다. 그게 논리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이들한테는 이게 되게 과학적이면서 종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신론자들이, 근데 지금 이 세상에 이신론자가 없거든요. 오케이. 멸종됐어요. 이 제퍼슨이나 워싱턴이나 이 페인이나 당시의 계몽주의 사상가들, 볼테르, 프랑스의 볼테르나 루소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신론자들이에요. 그럼 이신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알아야지 사실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 지금 근대 문명의 OS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마치 동학을 알아야, 천도교를 알아야 3.1운동을 알 수 있어요. 시즌 1을 다시 보십시오. 근데 이 미국 혁명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이신론자들인데 이신론 교회가 지금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너 이신론자라고 했을 때 난 디이스트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에이티스트거나 혹은 애그노스틱이라고 하기도 하죠. 맞아. 애그노스틱은 뭐냐면은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알 수 없다. 사실 이게 뭐 버트란드 러셀 같은 사람들이나 어떤 그 이성과 과학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그 스탠스거든요. 과학자라면, 과학을 중요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자신이 틀림을 증명당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으면 신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근데 이 신에 대한 질문은 버트란드 러셀이 뭐라 그러냐면, 신은 기본적으로 정의상 first cause거든요. 최초의 원인. 그러니까 우주가 있으면은 과학적으로 아무리 빅뱅 때문에 우주가 생겼다라고 해요. 빅뱅은 왜 있는데? 하면 또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빅뱅으로 설명할 수 없는 또 무언가 있기 때문에, 그럼 첫 번째 커즈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게 신이거든요.
근데 이걸 모른다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연구를 증명이 해도 안 된다. 증명이 안 돼. 음. 신이 있다고도 증명이 안 되고 없다고도 증명이 안 돼. 과학적으로는. 이게 근데 지금의 과학자들의 어떤 패러다임인데 18세기 말 그리고 다윈이 나오기 전까지 19세기 전까지는 진화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이 대세예요. 과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모르는 거야. 그치. 이 페이는 진화론을 몰라. 다윈이 종의기원을 출간하기 100년 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인간이 왜 있는지를 이해하거나 우주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려고 하는데 최신 패러다임이 뉴턴이야. 뉴턴이 사과 이렇게 떨고 오고 본 거 중력은 설명할 수 있어. 근데 왜 인간이 이렇게 생겼고 왜 동물은 저렇게 생겼고 왜 식물은 이렇게 있고 이걸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이 과학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구나. 굉장히 과학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창조자로서 크리에이터로서의 신을 이해하는 게 과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도 굉장히 독실한 뉴턴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이신론자가 아니라 뉴턴은 17세기이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신앙심으로 과학을 한 거야. 당시 과학자들은. 그리고 이 미국 혁명의 아버지들도 굉장히 강렬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신앙은 기독교랑은 좀 다른 게 기독교의 신앙은 뭐냐면은 죽으면 천국 간다. 기본이죠. 그리고 천년 왕국이 올 것이다. 그 예수가 재림하면은 이 지구상에 천년 왕국이 온다가 기독교의 핵심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지구 종말을 원해요. 유태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유태인 네, 맞아. 핵심이에요. 그래? 몰랐네. 안 믿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야. 맞아?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죽으면은 당연히 천국에 가지만 예수가 재림을 믿어야 되거든요. 예수 재림 안 믿으면 기독교인 아닙니다. 크리스찬이시면 예수 재림을 믿어야 돼요. 예수가 돌아올 거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요? 믿어요. 몰랐네요. 예수가 돌아올 거라고 했고 메시아로서 아담과 이브가 있었고 첫 번째 메시아가 모세고 두 번째 메시아가 예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아까지 믿으면 유대교고 두 번째 메시아도 믿으면 기독교인이고 세 번째 메시아까지 믿으면은 이슬람교인 거예요. 무함마드.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예수랑 모세도 인정해요. 그리고 네 번째 메시아를 문선명으로 믿으면 통일교인 거예요. 조셉 스미스로 믿으면은 몰몬교인 거예요. 진짜로. 이게 되게 세계관이 탄탄해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아바타 4까지 나오네요. 아바타 4까지 이게 근데 항상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있죠. 약속했으니까. 근데 이 통일교 되게 재밌어요. 이 교리가. 근데 아무튼 이신론자들은 제퍼슨이나 페이나 워싱턴 같은 사람들은 그건 안 믿는 거야. 근데 이거를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 왜냐면 그러니까 메시아 이걸 안 믿는다. 메시아 안 믿어. 그러니까 창조주는 믿는데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신론자들의 믿음 핵심은 기적이라는 게 없다라고 주장해요. 미러클이라는 게 없다. 기적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은 신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계 만드는 창조주고 디자이너야. 말하자면 건축가야. 아키텍트야. 그리고 개입을 하면은 그거는 기적인 거죠. 갑자기 시계가 갑자기 거꾸로 돌아가. 근데 갑자기 사과가 하늘로 날아간다? 그럼 기적이잖아. 그잖아요. 갑자기 죽었던 사람들이 돌아난다? 부활한다? 기적이죠.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다. 물리적인 법칙이 갑자기 적용되지 않는 순간이 발생하는 거고 이거가 기적인데 이런 거는 있지 않다. 라는 게 디이스트들,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이신론자들의 믿음이었어요. 굉장히 특이한 믿음이에요. 그렇네. 지금 없어요. 그런 믿음이. 왜 없냐면은 진화론이 생겼거든. 다윈이 나오니까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우주의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의 원리를 창조자가 이런 거 아니고 창조자가 시계태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그걸 설명할 필요 없이 돌연변이가 있고 갑자기 그 적자 생존의 원칙이 있어서 진화가 됐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는 진짜 인간을 하나하나 인간의 원리를 신이 창조주가 만들어놨다고 생각한 거야. 안 그러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다윈 이후에는 그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졌고 이론이 폐기가 된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애매한 게 다윈의 그것 결국에는 빅뱅 이론처럼 시계 태엽을 언제 감았냐의 순서가 더 과거로 간 것뿐이지. 애초에 맨 처음에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무언가가. 그냥 그게 더 몇십억 년 전으로 간 것뿐이지. 18세기 이신론자들은 당장 이 인간의 형태를 신이 창조했다라고 믿었지만 19세기, 20세기의 과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훨씬 전에 빅뱅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갑자기 막 되게 카오스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막 우연하게 신기하게도 생명이 나타났어. 이거잖아요 지금.
18세기 이신론자들은 진지하게 이걸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지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물리적인 법칙, 뉴턴이 한 그 업적을 복음처럼 느낀 거예요. 물리학을. 물리학. 그 당시에 이제 물리학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물리학적인 법칙을 그 우주를 관찰하면서 보는 이런 현상들이 그리고 막 지구에서 돌아가는 어떤 뭐 물이 어떻게 흘러가고 막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해부 많이 하고 그 당시에 해부하면서 막 심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막 이런 것들 보면서 와 신의 진짜 미쳤다. 신의 진리다. 와, 디테일이 여기까지. 이렇게 설계하냐. 와 이러면서 와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았던 거야. 근데 아직 과학자들은 이제 소수의 좀 똑똑한 사람들이고 이거를 너무 대놓고 얘기하면은 기독교인들은 돌을 던지는 거야. 제 이단이다. 사이비다. 워싱턴도 총 들고서 같이 그 사람들이랑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나 사실 크리스찬 아님? 이러면 이제 안 따라올 거 아니야 사람들이. 페이가 그냥 개 죽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모호하게 크리에이터를 해놨지만 내심으로서 그 책 읽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 라이츠라는 게 나오고 이 라이츠라는 것은 어떻게 이 과정에서 여기로 라이츠가 어떻게 나온지가 그 점프가 궁금해. 이거는 제가 다음 편에 다시 설명할게요. 오케이. 이렇게까지요. 아무튼 미국 혁명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자연법이라는 걸 주장하라고 Law of Nature 자연법 상으로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솔까 말 이걸 우기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이제 그 철학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설명하겠지만 떼쓰는 거예요. 떼쓰는 거. 그래요? 아니 권리가 저 어디 있어요? 뭐 머리에 있어, 심장에 있어요, 뭐 내 손에 있어요. 뭐 그냥 우리가 만든 거야. 그리고 이제 뭐 멧돼지한테 잡아먹히면 뭐 그 권리가 어디 있어? 멧돼지가 우리 잡아먹을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걔한테 있는 뭐 영장 거야. 들고 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건데.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따지면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철학적으로 본질적으로 따지면은 인간이 떼쓰는 거다.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예요. 나의 권리가 있다. 근데 그게 왜 있어라고 하니까 자명하다고 느낀대. 아니 자연을 봐라. 자연을 봐라. 이 크리에이터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까지 했으면 인간 정말 아름답고 야, 인간이랑 그리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을 때 인간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죠. 같이 멧돼지가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맥락상 전 동물권 운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인간의 권리가 어떻게 역사로 왔는지를 굉장히 열심히 파고들었을 때 진짜 동물도 권리라는 게 없어요.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거야. 그죠? 동물은 다만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치. Rights of 멧돼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Rights of boars 이런 게 없어. 인간은 그걸 책으로 쓰고 개념을 해서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냥 픽션인 거예요. 왜 있다고 주장을 했냐면은 인권을 주장했던 페인이나 또 독일 같은 경우는 칸트라는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권을 주장할 때 그 논리가 이성이에요. 이성. 근데 토마스 페인이 그래서 썼던 책 2개 중 하나가 Rights of Man이고 다른 거는 Age of Reason이에요. 이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성의 시대가 왔다. Age of Reason이 왔다. 인간은 권리가 있는 이유는 reason이 있기 때문이다. 때를 잘 쓸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거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봤을 때 자연법상으로 이 자연의 수많은 동식물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다 해부해보고 인간도 해부해보고 동물도 해보고 했더니 인간이 뇌가 크더라. 인간이 뇌가 크고 주름도 많이 져 있고 똑똑하고 수학을 잘하더라. 이성이라는 게 뭐예요? 수학하는 거거든요. Divide and measure 하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얘기했어요. 인간은 하늘과 땅을 나누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동양과 서양을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를 둘로 나누고 셋으로 나누고 무한히 나눌 수 있고 measure 측량할 수 있다. 잴 수 있다. 이걸 인간밖에 못한다. 그리고 이걸 하기 때문에 과학을 할 수 있다. 과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신의 뜻을 할 수 있다. 그럼 과연 신의 뜻을 아는 동물이 이 지구상에 또 있냐? 우리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성이 신이다. 신은 사실 이성적인 존재다. 왜냐하면 까면 깔수록 인간이 설계된 게 너무 이성적이야. 너무 완벽하게 설계돼 있어. 그러니까 이 수상할 정도로. 이거 어떻게 디자인했지? 그러니까 지금도 그 창조론자들의 주장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진화가 되냐. 사실 이것도 근데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죠. 그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솔직히 얼마나 완벽하게 디자인돼 있어요? 에러가 많잖아요. 개많긴 해요. 근데 또 생각하면 대단하기도 해. 맞아. 그 생각에서 근데 이 근대의 계몽주의자들은 인간이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알 수 있고 이성이 있기 때문에 신의 언어를 우리가 쓸 수 있고 신의 언어가 이성이고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리가 있다. 오. 되게 그렇게 순한 가는구나. 논증이죠. 그렇게 가는구나. 근데 이걸 진지하게 믿은 거예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랑도 연장이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인간의 신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더 이상 이신론자들은 신이 구름 위에 있는 인간 같은 할아버지가 아니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도 이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존재다. 신이 막 감성적으로 막 나와가 갑자기 화나면 이렇게 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기독교를 안 믿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그렇죠. 모든 게 완벽하니까. 어떻게 나 사과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계산해서 측량해가지고 딱 하니까 되고 계절이 있고 막 이런 거. 대포 쏘니까 날아가고 달력도 다 알게 되니까 이거 너무 신기하다. 행성들이 이렇게 쫙 돌아가는데 와 이거를 알게 되면서 지들도 감탄한 거야. 그렇지. 얘네도 커피를 또 많이 마셨어. 뉴턴, 데카르트, 볼테르 이라들 커피를 하루에 20잔씩 마셨대요. 진짜로. 커피를 20잔씩 마셨대. 그러니까 얘네들 문화가 계몽주의 철학자들 문화가 카페에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계산 겁나 하면서 와, 야 고래 해보해봤어? 고래 해보해봤어? 고래 봐봐. 와, 그러면서 야 이게 다 신의 뜻이야. 이거였어요. 이거를 진짜 믿은 거야. 진지하게, 진심으로. 근데 이거를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우리는 무신론자거나 종교인이거든. 그 패러다임이 없지. 그 패러다임 없어. 얘네들은 그 패러다임을 진심으로 믿었고, 그리고 이신론자들은 기적을 안 믿어. 그래서 이거 갖다 엄청 조롱을 해요. 기독교인들을. 페인이나 스피노자 이런 사람들은 야 아직도 기적을 믿고. 너가 홍해 믿는구나. 기도하냐? 이거를 되게 엘리트주의적으로 냉소했어요. 근데 그들이 믿었던 거는 그래도 어쨌든 디자이너고 아키텍트고 이제 워치메이커면은 룰을 만들었으면은 룰을 만들 때 그래도 어떤 의도가 있겠지. 진짜 그냥 재미삼아 그냥 무슨 사이코처럼 만들지 않았을 거겠지. 그래서 섭리가 있다. 프로비던스가 있고 이 미국 혁명의 아버지들은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 자연법을 알아내고서 그 자연법 안에 권리가 있다라고 믿고 그걸 통해서 이 혁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프로비던스의 일환이라고 생각했어요. 섭리.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던 거야. 이게 신이 하시는 거다. 크리에이터가 하는 일이다. 왜? 그게 과학 공부하고 자연을 공부하면은 자명하거든. 근데 창조한 게 인간만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멧돼지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뭐 고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고래 언어도 있잖아요. 근데 콩도 있어요. 그러니까 버섯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에는 권리가 없고 뿐만 아니라 인간 중에서도 여자는 권리가 아예 없고 왜? 여자는 이성적이지가 않다라고 얘기해요. 감성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감성적인 존재는 권리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흑인은 당연히 권리가 없다. 왜 흑인은 이성적이지 않다. 흑인도 감성적이다. 남자라도. 황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백인 남자라도 노동자면 권리가 없다. 왜? 노동자는 자기 사장님이 시킨 대로 투표할 거다. 스스로 이성이 없기 때문에. 이성이 없다.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 이게 독립이랑 연결이 돼요. 독립이라는 거는 스스로 이성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성이 있기 때문에 토마스 페인 같은 경우에는 티페인은 내가 이성이 있고 내 이성이 영국 왕의 이성보다 낫다. 내가 판단할 거다. 이건데 솔직히 저 흑인 사탕수수밭에서 일하고 있는 흑인 노예가 이성이 있냐? 제 이성은 내가 믿을 수 없다. 이거 근데 누가 정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성이 권리의 근거기 때문에 이성이 누가 갖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되고요. 그래서 여성 권리를 처음 주장한 메리 롤스터크래프트라고 하는 최초의 페미니스트 철학자 같은 경우에는 여성도 이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감성이 있지만 감성적인 거 인정. 모성애가 있으니까. 모성애도 있고 우리 뭐 생리도 하고 뭐 좀 더 들쑥날쑥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너무 그렇게 남자들이 몰아붙였으니까. 너무 남자들이 너네들은 감성적이다라고 하고 요새도 그러잖아요. 요새 그러죠. 근데 여자도 이성적이잖아. 여자도 수학 잘하고 여자도 과학 잘하고 여자도 말 잘하고 메리 롤스턴크래프트는 진짜 또 엘리트 교육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영국인인데 이 사람이 책을 잘 쓴 거야. 그래서 여성의 이성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책에 그렇게 써요. 여성도 교육 받아야 되고 여성도 나중에는 투표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주장을 하게 된다는 어쨌든 그 맥락에는 권리 이퀄 이성 이성 이퀄
신의 뜻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수한 이신론자들의 세계관이 있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멸종됐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특수한 과학과 종교가 일치되었던 이신론적인 세계관에 한번 우리가 들어가야지 이들이 왜 이런 권리를 주장을 하고 평등을 주장을 하고 독립을 주장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저는 근데 형의 좀 이제 돌이켜 보면서 형의 이신론에 대한 생각이 궁금한 게, 저는 이성애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을 믿는, 나도 이성을 믿는 이제 사람으로서 이게 말이 되긴 해요. 그쵸, 맞아요. 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말이 되긴 해. 근데 이게 창조론이 어쨌든 좀 굉장히 큰 기점이었던 것 같은데 요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왜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요 갈래에서 많이 고민하거든요. 뭐 팟캐스트에서 나도 뭐 슈저프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아니 나는 그냥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다른 류의 믿음이 필요해. 왜냐면 뭐 기대야 되니까. 왜냐면 내 자신을 믿으면 그냥 계속 헛짓만 하고 뭐 안에 담배 안 피워야지 하고 피고 막 이런 술 안 먹어야지 하고 마시고 막 이러니까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에 의존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 하면 성경을 찾게 되더라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이제 딱 있으니까 이제 내가 뭐 하든 말든 이제 무너지지 않는 딱 이게 있으니까 그럼 내가 이거에 기대면은 나도 뭔가 규칙을 잡고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기잖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창조론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또 있어요. 이게 분열적으로 나뉘어. 내가 맞아요. 이거를 그 종교를 원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구원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또 나의 이성적인 요 마음이 굉장히 대립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게 재미있는 게 어쨌든 그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어떠한 유니크한 것 같아가지고 되게 흥미가 많이 생기는데 형은 좀 어떻게 생각할지가 궁금한데. 저도 바로 그 지점 때문에 토마스 페인에 천착하게 된 거고 이 디이즘이라는 게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연구 논문을 쓸 때 옥스퍼드 있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강력한 무신론자였어요. 도킨스와 히친스를 사랑했고 도킨스와 히친스가 제가 옥스퍼드에 있었던 바일리올 칼리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 바일리올 칼리지를 가서 무신론자적인 전투적인 무신론자였거든요. 저는 굉장히 급진적이고 전투적인 무신론자로서 이 토마스 페인의 논문을 읽었어요. 마치 토마스 페인도 무신론자인 것처럼. 왜냐면 토마스 페인이 한 게 너무 나는 좋은 거야. 그 당시 그렇게 앞서가가지고 한계가 있긴 하지만 토마스 페인은 심지어 기본소득도 주장했어요. 최초로. 지금 나오는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 이것까지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이렇게 앞서갔지? 근데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은 무신론자가 아니야. 신을 믿는. 완전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은 또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그 기성의 그 집단화된 종교가 싫거든요. 위계가 있고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스님이든 다 좋은 분들 많죠. 근데 그분들조차도 그 위에 있는 위계를 따라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진리가 이미 텍스트로 정리가 돼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게 그것도 몇천 년 전에 만들어진 텍스트고 업데이트가 안 되잖아요. 그게 전 굉장히 큰 한계라고 봤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불만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좀 그게 많이 싫었어. 지금 많이 저는 많은 종교들을 체험하면서 모든 종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논문 쓸 때만 해도 굉장히 무신론자적으로 봤는데 페인이 무신론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미국 혁명의 아버지들이 전혀 무신론자가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고서는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관을 이해하려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큰 영감을 받은 게 그들한테는 종교와 이 정치, 종교와 과학이 하나였다. 이게 모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디이즘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고 이후에는 좀 설득력이 떨어져요. 디이즘이. 디이즘이. 그래서 디이즘 자체도 그 이후에는 좀 다른 어떤 분파들로 많이 바뀌거든요. 뭐 티오소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트렌드를 이어가면서 조금 과학에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저는 지금도 너무 유효한 게 과학과 종교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과학적인 방식으로 종교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종교적인 방식으로 과학을 하면 망해요. 종교적인 방식은 도그마죠. 진리가 이미 정해져 있고 권위에 따라서 그 진리가 정해지죠. 과학적인 방식은 진리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알아가는 방식은 서로 간의 peer review, 열린 토론, 열린 자세. 누구든지 나는 과학자라면은 틀림을 증명당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이론을 제시했는데 내가 틀렸어. 그러면 난 감사해야 돼. 내가 새로운 걸 알게 됐으니까. 감사까지? 진짜 그래. 과학자라면 그래야 돼요. 내가 평생 논문을 써가지고 주장했는데 누가 나를 깠는데 틀렸어 내가. 로직이 누가 봐도 틀렸어 내가.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속상하겠지만
인류적으로는 감사한 일인 거예요. 이게 과학이거든요. 와. 과학의 본질은 그거예요. 신적이긴 하다 그거는. 근데 이 방식이 인류가 유일하게 모든 인류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어떤 특정 종교의 방식으로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불교든 이렇게 되는 순간 인류가 동의할 수 없어요. 공통으로. 이게 코드 같은 거네. 코드가 네. 근데 이 코드를 유럽의 계몽주의자들이 만들었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걸 믿었다는 거는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리고 건국의 아버지들은 과학을 통해서 종교적인 믿음까지 갖고 있었죠. 그게 지금은 유효하지 않지만. 근데 그 어떤 앵글 자체는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래서 과학을 또 종교를 믿어서는 안 돼요. 그치. 과학자들을 무슨 신부님처럼 모시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게 무슨 성경인 것처럼. 왜냐면은 과학은 언제든지 바뀌어요. 항상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잖아요. 맞아. 뉴턴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들어오면 뉴턴이 한계가 있었다는 걸 알려주고 요즘 또 그게 또 막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무너지고 계속 무너져요. 무너지는 게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과학자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학의 방식으로 종교에 질문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과학자나 그 어떤 종교인도 이 미스터리를 부정하면 안 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거를 알아가고 싶은 궁금증이 되게 인간적인 본능이거든요. 그게 근본적인 종교적인 본능이죠. 우리는 왜 있고 우주는 어떻게 생겼는가. 이게 종교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이걸 알아가는 방식은 과학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과 종교, 과학과 영성이 저는 하나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통토가 미국에서 처음 이때 생겨난 거죠. 이 미국 혁명을 통해서 그게 이신론의 어떻게 보면은 배경이었고 이게 19세기, 20세기 넘어오면서 점점 이제 분화되고 갈라졌던 것이지만 이 미국 혁명의 아버지들은 진심으로 이 신의 섭리로 이 자명한 진실을 가지고서 내가 모든 인간 남성, 백인 부르주아 남성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걸 믿어서 목숨 바쳐서 싸운 거예요. 왜냐면 영국 왕은 이걸 믿지 않았거든. 프랑스 왕도 이걸 믿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 식민지의 주민들과 프랑스의 시민들은 이걸 목숨 걸고 믿어서 나와서 싸워서 처음으로 이긴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을 지금 이란 국민들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하메네이를 코메이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그 미국 식민지에는 영국의 왕이 갖고 있었던 이 역할을 지금 이란의 아야톨라가 갖고 있는 거죠. 우리 갖고 있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느끼는 자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인데 근데 한번 떨어져서 생각했을 때 애초에 권리가 왜 있고 왜 인간에게만 있냐라고 생각하면 이성 떼쓰는 거다. 약간 사춘기 때 우리 약간 떼쓰잖아요. 그때 있잖아. 사춘기 때 약간 우리 약간 내가 엄마보다 똑똑한데? 이 생각할 때 있잖아요. 갑자기 어느 순간 아빠보다 내가 똑똑한 것 같은데? 약간 아빠랑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몸으로. 그게 이성의 시대예요. 그게 저는 계몽주의라고 보고 인류 역사상에서 약간 사춘기를 그 18세기에 지난 것 같아. 머리가 커져서 잠깐만 생각해봐. 야 잠깐만. 내가 왕보다 똑똑한데? 내가 왕이랑 영국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메리카 같은 경우 우리 땅이 더 큰데? 영국 선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야 내가 왜 독립하자. 우리도 사춘기 지나면 독립하잖아요. 그래서 사춘기 지나면은 엄마 아빠랑 떨어져 살래. 따로 살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어떤 사춘기적인 저는 떼쓰기, 주장, 억지가 저는 권리의 본질이라고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을 하고 이거를 많은 어떤 철학적인 이유와 어떤 논리로 주장을 하지만 본질은 인간의 어떤 동물적으로 야씨 내가 이렇게까지 똑똑한데 글도 잘 볼 수 있고 수학도 잘하고 커피 많이 마시니까 이게 계산도 잘 되고 그런데 내가 굳이 왜 영국 성공의 저 교주이자 왕인 제 말을 고지고대로 따라야 되고 뭐 왜 그래야 돼? 그 시기가 인류 역사상 미국 그 혁명의 아버지들한테 제일 먼저 온 거죠. 그거를 시간차를 두고 전 세계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 편 정말 독립의 이제 세컨드 팔로업으로 사실 이성 그리고 과학 그리고 종교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나눠지고 뭐 어떻게 같이 존재했고 이런 이야기들 나눴는데 저는 아까 궁금했던 게 좀 그 통일교 또 이제 한국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엔젤 투자자 잡았다 지금. 예, 요거 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 이야기들은 또 저희 엔젤 투자자 전용해서 한번
진행해 보시죠. 야, 기가 막히게 잡아. 감사합니다. SPNS 정멸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일반